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제일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이완규, 함상훈, 이 한덕수가 임명한 이 두 헌법재판관 후보, 이들의 임명 저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완규, 함상훈, 역대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최악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2,400원 판사 아닙니까? 역대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관 된 분들은 그래도 나름 약자들을 보듬어 주려고 노력하는, 그게 가식일지언정 그런 가식적인 노력이라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대법관이 되는 사람들 수준을 보면은 800원짜리 판사에 이어서 2,400원짜리 판사라니 말도 안 되죠. 게다가 이완규 이 꼬라지를 보세요. 난 어째 이 사람 보면은 골룸 같아. 나는 이 양반 보는 순간 골룸이 딱 떠올랐어요. 그죠? 혹시 외모 가지고 뭐라 그런 건 좀 그럽니다만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데 어떡하겠어요. 문제는 이 사람의 외모가 아니죠. 뭐가 더 문제입니까? 예, 진짜 문제는 이 사람의 행태입니다. 윤석열의 아바타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검찰 아바타입니다. 검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검찰을 위해서라면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제는 저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놈이에요. 법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억지가 있죠.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때그때 억지를 쓰는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새끼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옛날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때였어요.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없었거덜랑. 그러니까 이 이완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법무부 장관이 없는데, 그리고 검찰총장도 없고 법무부 장관도 없는데 누가 제청을 했느냐, 누가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에 앉히라고 제청을 했느냐. 장관이 없지 않냐. 차관이 있잖아. 차관이 권한대행으로 행사를 하잖아. 그런데 야, 차관은 권한대행일 뿐 장관이 아니잖아. 따라서 장관이 없으니까 이거 추천도 못해. 그런 식으로 어거지를 썼던 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새끼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또 된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야. 지가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반대할 때 그 논리대로 하자면 지도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보세요. 이완규는 그렇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완규가 그때 윤석열을 반대한 것도 검찰이라는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 이 이익집단 검찰, 이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이가 싫었던 거야. 그때는.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이를 지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얘기가 다른 거지. 아니,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욕했던 사람하고 그 사람 밑에 기어 들어가지고 법제처장 이런 걸 하고 싶나?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제가 맨날 유이곤이나 자영길, 뭐 임찬종 이런 애들 제가 맨날 욕하잖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걔들 밑에 들어가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저보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거꾸로 내가 뭐 하고 있는데, 뭐 장관이니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밑에 걔네들 불러가지고 쓴다.
그럼 여러분들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예, 저 새끼는 별도 없나? 그렇게 욕하더만 갑자기 왜 저리 바뀌었노? 안 그러시겠어요? 예, 이 새끼가 그런 새끼야. 이게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습니까? 아이고, 진짜 나라 꼴이 우찌 되려고 이런 놈들이 설치나 모르겠어요. 이런 놈들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절차상 문제, 한덕수가 지금 폭주하면서 행사해서는 안 되는 권한까지 마구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의 인간성을 보아서도 절대 이들은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임명저지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자, 이 임명저지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한 달만 잘 버티면 게임 끝 될 것 같아. 자, 그 내용을 세 번째 주제에서 다뤄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덕수가 지명한 함상훈, 이완규 헌법재판소 역사상 가장 최악의 재판관 후보라고 합니다. 이들만큼 나쁜 사람은 두 사람을 꼽습니다. 한 사람은 안창호, 또 한 사람은 이동흡. 이 두 사람을 가장 지금까지 최악의 헌법재판관으로 꼽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역시 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도 나을 게 없는, 더하면 더했지 낫지 않은 최악의 후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완규는 최악의 검찰주의자이자 법기술자, 제가 법버러지라고 그런다 했죠. 법기술자는 너무 좋은 표현이고 법버러지라고 합니다. 함상훈 후보는 2,400원 판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전관예우의 재판 결과가 좌우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 참시하는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함상훈 이 사람은 시민들이나 약자에 대해서 매우 가혹합니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었죠. 용산 참사 그때 거기 가담했던 철거민들, 이 철거민들이 시위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자, 병원 치료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는 본인 부담금만 내고 퇴원을 하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야, 용산 참사에 가담했던 사람은 보험금을 우리가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병원 진료비 다 내. 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어요. 보험금을 환수한 거죠. 보험금 환수 소송에서 건보공단에 손을 들어주고 용산 참사 피해자 철거민들한테 철퇴를 때린 사람이 바로 이 함상훈입니다. 역사상 가장 나쁜 놈이에요. 약자한테 가혹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2,400원 가지고 해고를 때리지. 아유, 옆에 있으면 진짜 주먹이 아깝다. 아유, 진짜. 아우, 진짜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들이. 이완규도 마찬가지야. 이게 한 주먹감이 될 것 같아? 아유, 진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질이지, 저질. 제가 좀 좋게 얘기를 하지만, 내 끌어오르는 심중에는 이 개새끼들이라고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개새끼들을 누가 지목했다고요? 예, 역시 쓰레기는 쓰레기를 알아보는 법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가 했어요. 그런데 한덕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감히 권한대행 따위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합니까? 권한대행은요, 국회나 대법원장이 요구하는 사람은 그냥 임명을 해줘야 돼. 그거는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국회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못해. 왜?
아니 조금 있으면은 정식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식 대통령이 들어올 건데 그 사람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지. 지가 감히 뭐라고 그걸 행사를 합니까? 못돼 처먹은 놈이에요. 권한대행한테는 뭐가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사람한테 넘겨야 돼요. 국회가 하라 그러면 해야 돼. 왜?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에 있거든. 총리, 권한대행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없어요. 자,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뭐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그렇고 다 국가의 주요 권한을 행사를 합니다.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무원을 임명하죠. 심지어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권한도 있고요. 국회가 만든 입법에 대해서 시행령을 만들 권한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왜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이 가질 수 있나요? 네,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법률을 만들죠. 입법을 행사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한을 어떻게 왜 행사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이 말이 바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그런 거 없어. 민주적 정당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한, 현상 유지, 사태가 나빠지지 않게끔만 하는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권한대행의 역할입니다. 비행기가 쭉 날아가는데 갑자기 조종사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생짜로 그 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조정관을 잡았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제탑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관제탑에서 스위치 올리라면 올리고 내리라면 내리고 옆으로 틀라면 옆으로 틀고 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아바타처럼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조종사가 아니거든.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자, 비행기 조종사가 숨지고 난 다음에 급하게 조종관을 잡은 이 면허 없는 이 사람은 조종을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예. 가장 가까운 비행장에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것만 해야죠. 그죠? 그 밖에 다른 걸 하면 안 되죠. 똑같습니다. 권한대행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큰 비행기가 지금 조종사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까운 공항에 비행기를 착륙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것만 하라고. 그것도 관제탑에서 시키는 것만 하라고. 그게 권한대행의 역할인 겁니다. 왜 권한대행은 그 역할밖에 할 수 없느냐?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종사가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조정관을 잡게 된 민간인, 승객, 이 사람은 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고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시키는 것만 해야 되느냐? 비행기 조종할 줄 모르잖아. 라이선스 없잖아. 그런 거예요. 감히 권한대행 따위가 함부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 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6년짜리예요. 권한대행은 임기가 2달이 밖에 안 되지만 겨우 몇 달이지만 헌법재판관은 6년이에요. 근데 감히 2-3달짜리가 6년짜리를 임명을 한다고?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은 의전 서열이 국무총리보다 높아요. 어쩌할 건데 이거? 어? 근데 지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없어요, 없어요. 인사, 재정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못합니다. 국회 입법권도 제약을 못해.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못한다는 게 원칙적인 겁니다. 왜?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데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놈이 어떻게 지멋대로 막 해? 못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가지는 거예요. 국회 니도 국민이 선출했냐? 나도 국민이 선출했어. 국회의원 한 명 표 받은 것보다 대통령 한 명이 받은 표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이겁니다. 민주적 정당성 바로 그것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 없잖아. 근데 감히 권한대행 따위가 거부권도 막 행사하고 거부권도 지금 몇 개를 행사했습니까? 몇십 개씩 했죠. 심지어 대행의 대행이 권한 참, 아우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응? 자,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국무총리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임명직 공무원은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한테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시의 공무원이 됐다고 칩시다. 서울시 공무원을 임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서울시장이죠. 따라서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관과 국무총리는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한테 책임을 져. 근데 대통령이 지금 없어졌네? 그럼 얘들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 책임질 데가 없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결정권이 넘어가야 됩니까? 예, 결정권은 국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장관이고 국무총리고 다 사퇴하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게 원래 원칙이야. 근데 감히 권한대행 따위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얘 택도 아닌 짓을 하고 있어 아주. 당연히 헌법재판관은 임명 못합니다. 근데 지금 한덕수가 뭐라고? 유고와 권위가 다르다고 하면서 유고 시에는 제한적으로 임명하는 거 맞는데 권위 시에는 무제한이다. 그러니까 유고는 있기는 있는데 지금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탄핵당한 경우나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골골골골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유고라고 그럽니다. 유고인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있기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제한적으로 권한대행 행사를 하지만 권위시 쫓겨났어. 지금처럼 대통령이 갑자기 죽어버렸다거나 이번처럼 탄핵을 당했다거나 아예 없는 경우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권한이 무제한이다. 대통령하고 권한이 똑같다. 요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도 아닌 소리래. 이거는 유고나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예요. 죽었다 깨나도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요. 권한대행의 권한이 제약을 받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기 때문이지 대통령이 있느냐 없느냐 유고냐 권위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하튼 이러나 저러나 한덕수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새끼가 미쳐 날뛰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 가장 좋은 것은 한덕수의 탄핵입니다. 야, 한덕수 너 미쳤구나. 너 미쳤지? 자, 그렇게 꼭 집어서 너 미쳤으니까 탄핵.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한덕수 탄핵, 최상목 탄핵, 심우정까지 3탄핵 계속 외치고 있는 이유도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 한덕수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한덕수 탄핵은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탄핵을 안 하려고 한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는 겁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게 되면 고난이 없는 놈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내가 일반 국민이 정상적인 재판관한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거죠. 그러니까 못하게 막는 거야. 야, 하지마. 나 이따구한테 재판 못 받아. 이게 무슨 헌법재판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고난이 없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거는 서울시립대 차성한 교수가 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시민들을 모아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내놓으신 분들은 자칫 잘못했다가 이완규한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 이 사람한테 재판 못 받아. 이 새끼는 정상적인 헌법재판관이라 볼 수 없어. 그런데 한덕수가 이놈을 임명했다 이거지. 이거 위헌이야. 내 권리를 침해당한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5건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5건이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번엔 권한쟁의 심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사 제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차성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헌법소원을 낸 바로 그 부분인데, 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소원에서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의 주심이 누구라고? 마은혁 재판관입니다. 아우, 정말 다행이지. 자, 이 기사 보셨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 가처분 주심 맡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성한 교수, 서울시립대 차성한 교수가 주도한 헌법소원 사건, 이 헌법소원 사건 5건의 주심도 이 사람이고요. 지금 오늘 제기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이 한덕수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 권한쟁의 심판도 마은혁 재판관한테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 두 사건은 본질이 같기 때문에, 형식은 달라도 본질이 같기 때문에 아마 병합이 돼서 모두 마은혁 재판관이 관장하게 될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하지는 않지만, 한덕수가 지금 저지른 이 후임자 지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한덕수가 이완규하고 함상욱이죠. 함상욱하고 이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은 해놓고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4월 18일이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헌법재판소 구성이 좀 바뀌게 돼요. 9명, 지금은 완전체입니다만 다시 7명으로 줄게 되고, 지금은 6대 3으로 진보 우위입니다. 하지만 4월 18일이 지나가면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대 3으로 보수 우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이 한덕수 입장에서는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는 게 유리하겠죠. 제가 볼 때 4월 18일 이후에 국회에 도착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때 가야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못할 것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리 내버린 겁니다. 청문 동의서가 오기 전에 미리 내버린 거지. 이 부분은 먼저 선수를 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한덕수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한덕수를 탄핵하면 제일 좋은데, 한덕수 탄핵을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 그 다음에 국회가 한덕수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하죠. 가처분 신청은 뭐? 이완규나 함상욱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 동의서 효력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버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처분 신청이라고 한 이유가 한덕수의 이완규, 함성욱에 대한 이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효력이 중단되면 당연히 인사청문회 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약간 기대를 가져봐도 되겠죠? 지금 상황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서류가 국회가 제출했다는 바로 그 권한쟁의 심판 서류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 뭐 여러 가지 고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왜 우회하는 방법을 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한덕수를 직접 탄핵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효과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회를 해가지고 뭐 권한쟁의 심판을 낸다, 헌법소원을 낸다, 그거 아닙니다. 한덕수가 이미 사고를 쳤는데 인사청문 요구서 접수 않겠다, 이거 방법 안 돼요. 이거 정말 사실상 한덕수 같이 마음대로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시간 싸움이고 누가 더 유리한 국면에서 시간을 오래 끄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4월 18일까지, 그러니까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 우리가 보니까 그 지금 재판관 2명, 한덕수가 임명한 재판관 2명, 아, 이거 임명 그 효력을 중지시켜야 되겠어. 스톱. 임명 효력 중지. 스톱. 이게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나오면은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완규, 함상욱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는지,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 두 사람의 임명 효력을 스톱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임명 효력을 스톱을 안 시키면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들어오게 될 거 아니야. 헌법재판소에 들어와 버리면 헌법재판관들은 자기 동료를 탄핵하는 게 되는데, 동료를 내쫓는 게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효력 정지, 스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4월 18일 전까지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보다 좋은 것은 한덕수를 탄핵하는 거야. 근데 지금 한덕수 탄핵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아까 시민들이 내는 헌법소원,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이 두 가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4월 18일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을 보면 6대3으로 진보 우위입니다. 아주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5대4로 진보 우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영두 재판관이 어느 쪽에 서느냐의 문제인데, 김영두 재판관이 지난 윤석열 탄핵 때는 진보 쪽에 섰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저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6대3이거나 5대4라고 보시면 됩니다. 5대4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가처분 신청은 위헌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만 나와도 돼요. 과반수. 5대4 나와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집니다. 5대4. 자, 그러면 5대4만 되면 어떻게 돼? 앞으로 본론 나올 때까지, 최종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완규, 함상훈 이 두 사람의 임명 효력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조금만 시간 끌면 돼. 한 달만 시간 끌면 돼. 언제까지? 5월 12일까지만 시간 끌면 돼. 딱 한 달 남았네. 5월 12일까지만 시간 끌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자, 4월 18일까지 가처분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가처분이 안 나온다든지 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엔 정말 어쩔 수 없이 탄핵 카드를 써야 됩니다. 탄핵 카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덕수에 대한 탄핵, 그 다음에는 이완규에 대한 탄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탄핵 카드를 다 쓸 수 있어요. 일단 한덕수는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적 있죠. 이게 위헌이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도 2주 가까이 임명을 안 하고 질질 끌고 있었죠.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탄핵을 청구할 수 있어요.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몇 달은 또 한덕수는 못 움직이겠죠. 이완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완규는 법제처장입니다.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법률적인 조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법률적인 조언을 제대로 해야 되지. 근데 이완규 어떻게 합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하는 거는 맞다라고 하면서 지 임명하는 거는 또 괜찮다 그러잖아. 마은혁은 임명하면 안 돼. 지는 임명해도 돼. 이런 택도 아닌 소리를 하잖아요. 즉 불법적인 위헌적인 헌법 해석을 해서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을 저지르게끔
방조한 거죠. 방조범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탄핵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완규도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게 되죠. 이완규가 탄핵돼 버리면 탄핵 심판을 받는 동안에는 뭘 할 수 없다? 예. 당연히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논리는 그대로 함상훈 후보한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함상훈은 어떻게 한다? 아니, 판사라는 새끼가 위헌적인 행동에 동조를 해? 야, 너도 탄핵.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야, 또 기각되면 어떡해? 지난번에도 기각됐는데 또 기각 나오면 어떡해? 상관없어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립니다만 2달 뒤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한 달만 지나도 괜찮아요. 한 달만 지나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자, 인사청문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임명동의안 회부 등 제2항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등등등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안 오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도 된다. 예. 이게 인사청문회법입니다. 이 법안을 따르면 최소 21일, 최대 30일은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보고 거꾸로 21일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5월 12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2일까지만 넘기면 5월 12일까지 한덕수의 이 인사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뒤에 뭐 기각이 됐든 뭐 복귀가 됐든 들어와 가지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임명권은 누가 있느냐? 이재명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해버리면 그만이야.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얘기는 끝난 거지. 5월 12일까지만 뭐 헌법소원을 내든 가처분을 내든 하다못해 탄핵을 내든 뭐든 해가지고 5월 12일만 넘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이제 대통령은 이재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가 임명을 해가지고 강행을 해가지고 그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더라도 임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한덕수도 온갖 머리를 다 짤 거예요. 지금까지 한덕수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싸움이 치열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5월 12일만 넘기면 대통령은 이재명이에요. 한덕수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명저지 프로젝트는 바로 이와 관련된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월 12일을 넘긴다.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금 이런 절차,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런 그 지금 현재 스탠스, 이런 태도는 바로 이 5월 12일만 넘기면 되지 않냐. 권한쟁의 심판을 냈든 헌법 소원을 냈든 5월 12일까지만 시간 끌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먼저 권한쟁의 심판 내놓고 가처분 신청 내놓고 그래도 안 되면 뭐 탄핵 가면 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아셨을 거예요. 앞으로 한 달입니다. 참 윤석열을 내쫓았는데 하나도 쉬운 게 없네요. 제가 앞으로 참 이런 얘기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도 그러하고요. 뭐 참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엊그저께 윤석열 탄핵 판결 나왔을 때 오늘 하루만 즐기고 우리 내일부터 다시 싸웁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촛불 집회 이제 우리가 광화문에서는 안 하지만 앞으로 서초동에서 해야 될지 몰라요. 서초동을 우리 몰려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